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10월 13일자 타임지 기사 중에서 또 브리프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Silencing the Critic 나와 있죠. 비평가들을 침묵시켜라. 그러니까 지금 찰리 커크가 지금 살해를 당했잖아요. 그 뒤에 지금 보수 진영이 총 집결해서 장례식도 치르고 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죠. 어떤 방법? clamp down on dissent, 즉 자기를 반대하는 좌파 그룹들을 어떻게 하면 짓밟을 것인가. clamp down on 그런 짓밟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줄을 요약을 하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정치적 반대 세력과 NGO라든가 이게 비정부 단체죠. 여기에다가 이제 국가가 그 세금이나 이런 혜택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돈을 가지고 돈줄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언론까지 이제 겨냥하면서 세금 면제를 박탈한다던가 또는 좌파 그런 진영의 어떤 방송 허가 취소 등으로 압박하면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예를 들면은 비영리 조직 연방 세금을 절감 혜택이 한 21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25조 규모가 1년에 세금을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런 세금 면제를 박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법인이 있을 때 10억 달러 정도의 수익 있는 비영리 조직이 세율 20% 법인세를 만약에 낸다고 한다면 2억 달러니까 한 2,600억 원의 절세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죠. 자, 이런 것으로 이제 압박을 하겠다는 것이고, 백악관은 좌파 폭력 대응, 그러니까 좌파 세력들이 어떤 폭력을 많이 일삼는다라고 통계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런 명분 아래에서 이제 비판 세력의 발언과 자율성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견제 기능을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로 경고하고 있다. 자, 그 기사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트럼프 이야기가 되겠네요. 진짜 트럼프 이야기가 빼고서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게 정치권, 경제, 뭐 사회 여러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경 지식 잠깐 하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그 오바마 때 그 임명한 그 FBI 수사국 국장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그 대선 주자와 맞붙었잖아요. 근데 이제 힐러리 클린턴의 그런 그 어떤 문제를 있었다는 것이죠. 즉, 뭐 이메일을 해킹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주한 사람이 지금 러시아 정부와 트럼프가 좀 친하게 지내면서 러시아 정부가 2016년 대선에서 어떤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거죠. 이 누가 FBI 수사국의 이 제임스 코미라는 이 전 이제 수사국 FBI 국장이 이걸 수사를 했는데 트럼프 캠프가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뒤로 이분을 이제 해고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일을 이제 뮬러 리포트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뮬러라는 검사가 리포트를 이제 보고했는데, 자, 결국은 이 법적 공모 증거가 불충분했다는 거예요. 이제 대선에 개입한 사실은 확인됐어요. 그런데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FBI 국장이었던 코미가 이를 수사를 하자 트럼프가 충성심 부족이라며 해임을 했고 이후에 이제 그를 적으로 간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코미를 기소하는 지시를 합니다. 정치적인 보복 성격이 있는 것이죠. 또 권력 과시 목적이 결합된 행동으로 해석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와 이제 코미 관계는 오랫동안 적으로 간주됐는데 그 당시 상황을 좀 정리해보면 2016년도 미국 대선 개입에서 트럼프 캠프와의 연계 의혹을 수사해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스캔들을 수사하는 과정 가운데, 그래서 이제 조사 주체는 미국 FBI에서 특별 검사 이제 뮬러가 지휘하면서 이 선거 개입 사례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 캠프 이메일을 서버를 해킹했다는 것이죠, 러시아에서. 그리고 이제 불리한 내용을 이제 위키피디아 이런 데다가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 외교 고문 러시아 측 인사들과 여러 차례 접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의 어떤 제재를 완화를 논의했다는 등 이런 것을 이제 밝힌 것이죠. 어디에서? 뮬러라는 특검 검사가 그 리포트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2016년 6월 달에 트럼프 아들 주니어 트럼프가 이제 힐러리에게 불리한 러시아 정부의 정보 제공 제안을
모스크바 변호사들과 회동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선거 개입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공모 의혹이. 자, 이런 것으로 이제 의혹이 있는데 사실을 확인했지만 증거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재 트럼프가 코미를 기소를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기사가 지금 2017년 기사인데 트럼프의 반격, 코미 전 FBI 국장은 거짓말장이다라고 하면서 이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 사격에 나섰다는 그 기사를 이제 캡처해 왔는데 둘이 지금 사이가 안 좋은데 이번에 코미를 이제 기소를 지시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엔티파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이제 뭐냐면은 트럼프가 어떤 그 진보 모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엔티파를 이제 비난했다는 것인데 여기가 폭력성과 막 차를 막 불사르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 안티파를 뭘로 이제 했냐면 국내 테러 조직, 그러니까 Domestic Terrorist Organization으로 지정하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미국 법 체계상 국내 그룹에 대한 테러 조직 지정은 법률상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많아서 이것이 이제 지정은 안 됐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안티파를 국내 테러 조직으로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이제 정부의 어떤 대응폭을 넓히려는 시도를 트럼프가 했는데 이런 정치적으로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 이런 것에 대한 탄압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라고 이제 AP 뉴스 기사를 지금 캡처해 왔습니다. 자, 엔티파는 뭐 약자냐면 엔티라는 반대라는 접두사와 파시스트 아시죠? 이탈리아 나치와 파시스트, 독일의 이런 파시스트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독일의 반파시스트 활동이라고 해서 이것이 영어로 와가지고 엔타이 파시스트인데 이런 유럽과 이제 전통이 이제 미국으로 전파가 된 것이죠. 이게 유럽 것이 이제 미국으로 온 것이보다 파시스트, 반파시스트죠. 자, 여기는 이제 극우 반대, 인종차별주의 반대, 백인 우월주의 반대, 권위주의적 행동이 있는 이런 파시즘 성향을 반대하고 억제하려는 정치적인 운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좀 급진적 좌파인 아나키즘 또는 공산주의 이런 입장과도 결합을 하는 면이 있다고 해요. 물론 이제 비폭력 직접 행동을 합니다. 전단을 배포하고 집회도 하고 연대 조직도 하고 이런 걸 하지만 폭력적 충돌 및 재산 파손까지 다양한 방식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게 보면은 이런 대응의 압박이나 저항 전략을 택한다는 분석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이런 안티파를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국내 테러 조직으로 규정을 해서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법 체계상 이런 지정은 안 된다,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흐름이. 자, 그 기사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재밌네요. 자, in his zeal이 되겠죠. 자, zeal 하면 뭡니까? 열망이 되겠죠. zeal. 자, 특히 종교적, 정치적 신념이 강한 열정을 zeal이라고 합니다. zeal. 여기서 와가지고 jealous가 있죠. jealous. 그리고 영어에 이제 또 jealous가 있는데 J로 시작하는 jealous는 질투하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어원이죠. 왜냐하면 열심히 하다 보면 경쟁이 생기다 보니까 열성적인 질투하는 두 가지 뜻이 같은 어원에서 왔다. 자, 그의 그런 열정이 되겠습니다. 어떤 열정입니까? To furnish, 벌을 주는 것입니다. opponent, 적들을. 자, as in so much else, 그 밖에 다른 것에서도 프란츠 트럼프는 has make no secret, 비밀이 없다는 거죠. 어떤 비밀? being willing to, 기꺼이 한다. 즉, defy 놈이죠. 놈이란 것은 규범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어떤 규범. 이런 것을 defy, 저항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이제 dinner away이고, face는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전하고 거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defy 놈 하면 이제 규범을 이제 거부하다. 그러니까, 항상 트럼프는 규범을 깨잖아요. 이제 이런 것에 비밀이 없다는 것은 당연히 규범을 이제 깨면서 해왔기 때문에 자기 적들을 벌 주는데 그의 질,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는 he crosses politics, 그는 정치를 넘었다는 거예요. cross, with, 뭘 가지고? justice, 정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정의와 어떤 정치적 이해를 초월해가지고 정치를 이제 어떤 정의를 가지고 넘어섰다. 그러니까 크로스란 말은 이제 그걸 뛰어넘었다, 뒤섞다. 그러니까 정치적 이해를 어떤 개입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를 이용해서 정의를 막 혼동되게 막 섞었다는 거예요. 자, 그는 open about having ordered. 자,
명령을 내린 거에 대해서 늘 이제 오픈되어 왔다. 어떤 명령입니까? September 25 Federal Indictment of former FBI Director 제임스 코니. 방금 얘기했죠. 제임스 코니를 이제 전 FBI 국장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오바마 때 임명이 된 사람인데 트럼프의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하는 그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을 드디어 이제 연방의 그런 인다이먼트, 즉 기소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기소를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despite 어떤 리포트에도 불구하고 자, 어떤 보고서였냐면은 some other administration officer 행정 관리들이 found evidence thin. 자, 목적어가 되겠죠. 그 증거가 thin, 얇다. 그러니까 증거가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자, indictment, 요 발음 조심하세요. indict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indict란 말은 그 고소장을 읽다라는 어원이에요. 그래서 고소장을 읽는다는 행위가 뭡니까? 기소하다, 고발하다, 비난하다 이런 뜻입니다. 발음 조심하세요. indictment. 자, 그래서 has sought to. 자, 뭘 추구했습니까? clamp down. 자, clamp란 말은 꽉 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강력히 억제를 했다는 거죠. 뭘? speech, 말하는 거. 그리고 protest, 데모하는 거. from his detractor. 자, detract이란 말은 D는 다운이고요. 트랙은 길이잖아요. 길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끌어내리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공인에 대한 비판을 하는 사람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것을 디트랙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트럼프를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뭐 그렇게 항의를 하고 어떤 스피치하는 것을 클램프 다운, 억제하려고 찾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FBI 전 디렉터인 제임스 코니를 지금 기소를 이제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트럼프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that dynamic, 그러한 역동성이 바로 made explicit, 명백해졌다. 언제? 바이스 프레지던트 벤스, 자, 부통령이죠, 현재. 자, 부통령이 이제 어피어드 등장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찰리 커크의 팟캐스트에, 먼데이, 월요일 날. 그래서 이제 after conservative activist was killed. 그러니까 이런 보수 그런 운동주자인 찰리 커크가 지금 암살이 되면서 이분이 지금 살해가 된 뒤에 이제 팟캐스트에 나와서 이제 뭐라고 했겠어요? 이제 복수를 또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말했냐면 We are going to go after. 우리는 추적할 것이다. Go after 뭘? NGO 네트워크를. 어떤 네트워크냐면 포먼, 조장을 한다 이런 뜻이죠. 조장을 하고 어떤 퍼실러티, 시설이 되겠죠. 어떤 시설? Engage in violence. 그러니까 그 폭력에 종사하는 그런 시설. 그 다음에 폭력을 조장하는 그런 NGO들, 그런 단체들에게 우리가 추적을 하겠다. 그러면서 리포트 뭘 언급했어요? Non-government organization. 그러니까 비영리 조직, 그가 클레임 주장하는 이런 조직 단체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것들이 left leaning, 좌파의 그런 leaning, 기울었다. 이게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NGO 그룹들을 언급하면서 얘들 손봐주겠다, 끝까지 추적하겠다 이런 말을 지금 팟캐스트에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스터디 어떤 연구인데요. 어떤 연구입니까? 미국의 정치적인 바이런스, 폭력을 이제 연구했는데, 근데 연구는 by the Libertarian Leaning Cato Institute. 그러니까 진보적인 성향의 그러한 카토 연구 협회가 파운드돼. 뭘 알아냈냐면 right-wing terrorism, 즉 우파의 테러리즘이 has caused, 야기했다는 거예요. 더 많은 데스를. 내 무엇보다 leftist violence, 그러니까 좌파 계열의 그런 폭력보다도. 자, both over the past 5 years and since 1975. 그러니까 최근 5년에 걸쳐, 그리고 이 1975년에 이후에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봤더니 우익 사상자가 제가 조사해 보니까 520명, 좌익은 한 78명이 장기 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우파 그런 극단적으로 행동해서 죽은 사람들이 520명이 된다는 거고 좌익이 78명이니까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좌파가 적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파가 더 그 사망자를 더 많이 만들어냈다는 것을 이 연구기관에서 지금 알아낸 거잖아요. 근데 왜 벤스는 왜 좌익이 폭력이 더 심하다고 주장하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망자 수 대신에 사건 수의 공격, 모우 재산 피해, 폭동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더 많은데 어떤 특정한 기간만 좁게 보면은
좌익이 더 많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크게 이제 강조를 했고 어떤 기간 선택을 이제 보여주면서 또는 이제 커크 피살 이후에 이제 좌익 네트워크 단속을 하기 위한 명분 뭐 이런 것을 이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망자 수 말고도 뭐 사건 수, 뭐 공격 수라든가 또는 재산 피해, 폭동 이런 것들은 더 좌파가 많았다는 거잖아요. 자, 그것만 딱 떼어서 말하면 또 벤스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소에서는 야, 길게 봐라. 우익 사상자가 더 많지 않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on September 22. 그래서 9월 22일 날 예를 들면 트럼프는 사인을 했어요. Executive Order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죠. 행정명령. 자, 이 행정명령은 call for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Investigatory and prosecutorial action이죠. Investigation은 이제 조사하는 거니까 수사 그런 관련된 것. 또 다음에 prosecutor이니까 검사 기소에 관련된 그런 액션, 활동, 행동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Against 누구에 대항해서 the loosely affiliated left-wing anti-fascist movement죠. 그러니까 loosely 아주 느슨하게 affiliated 연관되어 있는 좌파 계열의 안티파시스트 운동, 요런 좌파 계열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검사들이 기소도 하고 수사도 해라. 이걸 요구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known as 무엇으로서 알려져 있냐면 안티파라고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calling it, 자, 분사구문 되겠죠? 자, call it 목적보호죠. 자,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domestic terrorist organization. 그러니까 국내 테러리스트 조직을 하고 이제 불렀다는 것이죠. 뭘? 안티파를. 자, 이분도 비록 미국은 doesn't have a domestic terrorism law. 미국은 국내 테러리즘 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행정명령을 통해서 탄압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프로테스터. 그래서 데모자들은 associate with 안티파. 그러니까 안티파와 관련된 이런 데모자들은 use 뭘 씁니까? 주로 이미저리. 그러니까 어떤 상징이라든가 어떤 비유적 표현 이런 걸 쓰고 또 슬로건을 이제 썼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에코 울렸다는 거죠. Anti-fascist movement of the 1920 and the 1930 in Europe. 그러니까 20년대와 30년대 유럽에서 있었던 그런 파시스트를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이제 에코했다는 것은 반향이 울렸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울려 퍼졌던 것이 미국으로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이미지라든가 슬로건 같은 것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브먼트, 이 운동은 has been associated with confrontational protest. 이것은 어떤 대결의 그런 데모 그런 거와 연관되어 있었는데 that 그 데모는 때로는 involved 뭐가 연관되어 있어? violent action. 예를 들면 격렬한 어떤 활동 되겠죠. like 예를 들면 뭐 set car on fire. set fire죠. 차에 불을 진다거나 breaking window 창문을 깬다거나 이러한 뭐 폭력적인 행동과 연관되어서 대결 국면으로 연관된 활동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엔티파산이 되겠어요. 자, 여기 어필리에이트란 말은요, 프랑스 말인데 이 FI의 P가 이제 son이란 뜻입니다. son, 아들. 그래서 어필리에이트 하면 아들을 만들다. 누군가를 아들로 만들다. 즉 뭡니까? 뭐 큰 본부가 있으면 아들이니까 지부라고 할 수가 있고 또는 뭔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휴시키다. 이런 말로 쓰입니다. 그래서 what is clear is that 그래서 확실한 것은 뭐냐면 트럼프 is showing an increasing willingness. 그래서 기꺼이 어떤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의지냐면 use the power of the federal government. 그러니까 연방 정부의 어떤 권력을 써가지고 to police speech입니다. police라는 것은 경찰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peech 말을 경찰질을 한다는 것은 검열하고 통제한다는 거예요. 원래 police란 뜻이 뭡니까? 도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경찰이니까. 그래서 폴리스 스피치 하면 여기서는 이제 침묵을 시켰다. 그러면서 사일런스 디트랙터 자기를 트럼프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조용히 침묵을 하기 위해서 연방 정부의 권력을 이용하는 의지를 증가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확실한 것은. 자, on September 17th. 그래서 9월 17일 날 이제 ABC 뉴스가 이제 temporary 임시적으로 suspended 즉 매달다 즉 임시로 이제 멈췄다는 거죠. 지미 키멀의 레이트 나이트 쇼라는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임시 중지시켰다는 거예요. After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Chairman.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FCC라고 하는데 즉 우리나라 말하면 연방 통신 뭐 위원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뭐 위원회 있잖아요. 그 언론위원회. 그런 것에 또 체어맨이니까 회장이 이분이 누구냐면 브렌다 칸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컴플레인, 불평을 했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팟캐스트에 대해서. 어떤 팟캐스트? About, comment, 키멀. 자, 키멀이 헤드 메이크 언급했다는 것인데 어떤 언급했어요? Related to 뭐과 관련된, 그렇죠. 찰리 커크의 슈팅, 이런 암살 사건에 관련된 이 토크쇼에서 지미 키멀이 굉장히 어떤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언급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하면서 이 쇼를 쉽게 말하면 이분이 어떤 권한이 있었냐면 has influence over local station broadcast license. 아하, 라이선스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방송국의 그 브로드캐스트, 방송국의 라이선스, 어떤 면허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처럼 어떤 제재를 가해서 방송국을 문을 닫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as well as 뿐만 아니라 merger, 그러니까 통합을 하는 거죠. being sought by the owner of some ABC affiliate station. 자, affiliate 또 나왔죠. 지부. 그러니까 ABC 뉴스의 어떤 지부 방송국의 오너, 소유주에 의해서 추구되고 있는 어떤 뭐죠. 그러니까 통합, 이게 그 기업의 인수 합병, 뭐 이런 것과 이제 면허 같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통폐합을 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we can do this, 우리는 이거 할 수 있다. 또 easy way, 쉽게, 또는 hard way, 어려운 방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고생 좀 하든가 니들이 선택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은근한 위협과 압박의 표현이 되겠죠. 순수하게 easy way, 순수하게 협조하든가 아니면 어렵게 고생을 좀 하든가 네가 선택해라, 이렇게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마치 이제 지미 카멜의 어떤 느낌이냐면, 이 지미 카멜은 라이브 코미디언이죠. 이분이 이제 가장 정치 풍자를 잘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박근혜 정부 시절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때 이제 김제동 아시죠? 코미디언? 그런 느낌이 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정치 풍자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방송국에서 잘리고 그랬잖아요. 뭐 그런 느낌? 그러니까 2025년 9월 찰리 커크가 피살된 직후 키멜이 뭐라고 했냐면, 오히려 찰리 커크가 혐오와 음모를 퍼뜨린 인물이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폭력의 희생자가 되었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라고 언급을 하다 보니 이건 희생자에 대한 조롱이다. 왜? 우파에서는 그 찰리 커크를 순교자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결할 수 있는 순교자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니까 희생자에 대한 조롱이다라고 하면서 반감을 갖고 좌파 엘리트 미디어의 상징인 이 지미 카멜 쇼를 보고 이제 불평이 생긴 것이죠. 실제 지미 카멜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좌파 계열의 엘리트 미디어로 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바마나 바이든이 나왔을 때 굉장히 친하게 하는데 이제 공화당 쪽 인사가 나오면 그렇게 친밀한 면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제 말이 이제 많은 것이죠. 자, 오늘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silencing the critic, 자기 비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옥죄어 오는가,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사례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고, 우리나라도 김제동 씨 사건을 통해서 그런 느낌이 좀 와 닿았죠. 트럼프가 지금 우파를 또 결집시키기 위해서 또 이런 것을 하고 있구나, 또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